그날 아침 낯선 남자의 그것이 제 엉덩이에 닿았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웠어요. 바지 위로도 느껴질 정도로. 만원 버스 안 20분 동안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을 눌렀고 그의 배가 제 허리를 감쌌고 그의 욕망이 제 몸에 새겨졌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58세, 남편 잃은 지 3년 죽은 것처럼 살던 제 몸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4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온기에, 남자의 단단함에, 남자의 욕망에 저는 이성을 온전히 잡기 어려웠어요.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가장 큰 힘이 돼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수진, 올해 58입니다. 남편 민호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투병 6개월, 너무 빨랐습니다. 그 이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들 준석이는 부산에서 결혼해서 아이들 키우느라 바쁘고 한 달에 한 번 통화할까 말까 합니다. 그게 제 전부였어요. 죽은 것처럼 살았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학원을 등록했어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매일 아침 8시 15분, 일산에서 서울 종로로 가는 370번 버스를 타게 됐습니다. 그게 제 새로운 일상이었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한. 그날도 평소처럼 버스에 올랐습니다. 10,000원이었어요, 당연히. 손잡이를 잡고 중간쯤에 섰습니다. 항상 서는 자리였어요. 사람들로 빽빽했고 앞 사람의 등, 옆 사람의 어깨, 뒷 사람의 숨소리 다 익숙했습니다. 화정역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더 탔어요. 뒤에서 밀려오는 압력이 느껴졌고 저도 앞으로 밀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바로 뒤에 섰어요. 키가 큰 남자였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어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냥 승객 중 하나겠거니. 버스가 과속방지턱을 지나며 흔들렸을 때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처음엔 살짝이었어요. 옷과 옷이 스치는 정도.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타면서 공간이 좁아졌고 그는 뒤로 물러날 수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의 가슴이 제 등 한가운데 날개뼈 사이쯤에 완전히 밀착됐습니다. 넓고 단단한 가슴이었어요. 그리고 더 아래 그의 배가 제 허리에 불에 지어 끈 바로 아래쯤에 닿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옷 위로도 느껴졌습니다. 그의 체온이 뜨거웠어요. 숨소리가 제 왼쪽 귀 뒤에서 들렸고 따뜻한 숨결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진정하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10,000원 버스니까 누구나 겪는 일이야. 하지만 몸은 정직했습니다. 등 한가운데 그의 가슴이 닿은 그곳이 화끈거렸어요. 3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4년 만이었어요. 남편 민호가 아픈 마지막 1년은 이런 접촉 자체가 없었으니까. 남자의 체온, 남자의 무게, 남자의 존재를 다 잊고 살았는데 버스가 신호등에서 급정거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저도 비틀거렸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몸이 더 강하게 제게 밀착됐습니다. 가슴이, 배가 그리고 허벅지가 제 엉덩이 윗부분에 닿았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동시에 그의 팔이 본능적으로 제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반사작용이었겠죠. 하지만 그 손의 감촉이 옷 위로도 선명했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갈비뼈 아래, 허리 옆을 부드럽게 감싸는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들렸어요. 숨결이 목을 스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의 팔이 풀렸지만 여전히 우리는 붙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 버스는 계속 달렸고 흔들거렸습니다. 왼쪽으로 기울 때마다 그의 가슴이 제 왼쪽 날개뼈를 눌렀어요. 단단한 압력. 오른쪽으로 기울면 오른쪽 날개뼈에 똑같이 느껴지는 체온. 앞으로 쏠릴 때는 그의 배가 제 허리를 더 강하게 밀었고 뒤로 쏠리면 잠깐 떨어졌다가 다시 밀착됐습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어요. 버스가 흔들리니까 피할 수 없는. 하지만 그게 자극이 됐습니다. 닿았다가 떨어졌다가 또 닿고 더 강하게. 리듬처럼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의 허벅지가 제 엉덩이에 살짝 닿을 때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제 등 한가운데는 그의 가슴 형태가 느껴질 정도로 밀착돼 있었고 숨을 쉴 때마다 그의 가슴이 부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제 등도 따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일체가 된 것 같았어요. 허리 부분,
그의 배가 닿은 곳은 점점 더 뜨거워졌습니다. 브래지어 끈 바로 아래 민감한 부분에 계속 그의 체온이 압력이 머물러 있었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뭔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하지만 점점 확실해졌습니다. 그의 아랫배, 제 엉덩이 윗부분에 닿아있던 그곳이 변하고 있었어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어요. 버스가 흔들려서 뭔가 다른 게 닿은 건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확실히 느껴졌어요. 그의 아랫배 아래 허벅지 위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제 엉덩이 윗부분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설마 그게. 버스가 또 흔들렸고 그의 몸이 제게 더 밀착됐습니다. 그것도 더 확실하게 느껴졌어요.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바지 위로도 제 청바지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압력.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부끄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저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버스는 계속 달렸고 흔들릴 때마다 그것이 제 엉덩이를 눌렀습니다. 살짝 하지만 확실하게. 미칠 것 같았어요.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10,000원 버스니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느껴지는 그것 때문에 온몸이 더 뜨거워졌고 엉덩이 윗부분, 그것이 닿은 그곳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어요. 싫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이 더 빨리 뛰었고 숨이 더 가빠졌어요. 4년 만이었습니다. 남자의 욕망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껴본 게 민호가 아픈 후로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걸 느끼니까 저도 여자였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58세,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몸이지만 아직도 남자를 그렇게 만들 수 있구나. 이상한 생각이었어요. 부끄럽고 죄책감도 들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의 몸 전체가 제게 눌렸고 그것도 더 강하게 눌렸어요. 엉덩이 윗부분에 완전히. 3초였지만 영혼 같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파들파들 떨렸고 얼굴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제 귓가에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걸. 그리고 자신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 20분이 지났습니다. 독립문역 경복구역을 지나 종로삼가에 도착했어요. 제가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몸이 제 몸에서 떨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등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허리도 차갑고 그의 체온이 사라진 자리가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그 남자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무서웠으니까. 버스 문이 닫혔고 그 순간 창문 너머로 그 남자가 보였습니다. 나를 보고 있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진한 눈빛이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버스가 출발했고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등이, 허리가 아직도 뜨거웠어요. 그가 닿았던 자리가 화끈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을 온몸에 끼얹으며 특히 등과 허리, 엉덩이를 그가 닿았던 모든 곳을 문질렀어요. 씻어내고 싶었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민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미안해. 작게 중얼거렸지만 뭐가 미안한지도 잘 모르겠었어요. 눈을 감으니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등에 느껴지던 그의 가슴, 허리를 감쌌던 그의 손, 엉덩이에 닿았던 그것. 너무 선명해서 지금도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손이 저도 모르게 제 배 위에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뭐 하는 거야? 손을 치웠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뜨거웠습니다. 그곳이. 그날 밤 잠을 거의 못 잤어요. 계속 뒤척이며 눈을 감으면 그 20분이 재생됐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그 버스를 타면 혹시 그 남자가 또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순간 알았어요. 나는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직 여자였어요.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화장을 했어요. 3년 만에. 립스틱도 발랐고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회색 니트에 검정 슬랙스. 몸에 붙는 스타일. 평소에 잘 입지 않는 스타일이었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지? 하지만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어요. 8시 15분 버스를 탔고 어제와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역시 10,000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와 같은 자리로 갔어요. 중간쯤 손잡이를 잡고 서면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어요. 그 남자가 어디 있을까?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정발산역, 마두역 사람들이 계속 탔어요. 그리고 화정역에서 문이 열렸을 때 보였습니다. 그가 키가 큰 남자, 회색 코트, 검정 가방 타고 있었어요.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도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1초. 그의 눈빛은 어제와 똑같았어요. 당황스러움, 미안함, 그리고 간절함. 사람들이 그를 안쪽으로 밀었고 점점 제게 가까이 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는 어제와 똑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제 바로 뒤에 느껴졌어요, 존재가. 버스가 출발했고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그의 몸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어제보다 더 빨리. 가슴이 배가 밀착됐어요. 목덜미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이지만 약간 빨라진. 그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버스는 달렸고 흔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몸은 움직였어요. 어제처럼, 아니 어제보다 더. 그의 가슴이 제 등을 눌렀고 배가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5분쯤 지났을 때 느껴졌어요. 그것이 어제처럼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엉덩이 윗부분의 압력이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와 달랐어요. 오늘은 우연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알고 탔어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탈 거라는 걸.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게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버스가 크게 흔들렸을 때 그의 몸이 저를 완전히 감쌌어요. 가슴, 배, 허벅지, 그리고 그건 모두 제 몸에 눌렸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때 그의 손이 제 몸 전체를 스쳤습니다. 우연처럼. 전기가 흘렀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떨어졌어요.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고의였을까요? 알 수 없었지만 그 촉감은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10분, 15분, 20분.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은 더 강렬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걸. 종로 3가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야 했어요.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그의 몸에서 떨어졌습니다. 버스 문 앞에 섰다가 뒤돌아봤어요. 그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진한 눈빛. 문이 닫히기 직전 그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확실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버스가 떠났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일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매일 그를. 그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무서웠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학원 수업은 한마디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있다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준석이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얘야, 엄마가 이상해졌어. 낯선 남자 때문에 심장이 뛰고 잠을 못 자.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대신 민호 사진을 봤어요.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근데 여보, 나 아직 살고 싶어. 여자로. 눈물이 났어요. 왜 우는지 잘 모르겠었습니다. 슬퍼서, 미안해서, 아니면 살아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내일 또 그를 만난다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말도 없이 버스 안에서만 느낄 건가? 언젠가는 말을 걸까? 아니면 영원히 이렇게 스쳐가는 사이로 남을까? 다음 날 아침 또 일어났습니다. 또 화장을 했고 또 그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그는 또 있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자리, 제 뒤에.
버스가 출발했고 밀착됐어요. 어제처럼, 그제처럼. 매일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느끼면서. 3일째, 4일째, 5일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버스, 같은 자리에 그는 항상 있었어요.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지만 매일 20분 동안 모든 걸 나눴습니다. 체온, 숨결, 떨림, 그리고 욕망. 버스 안 수십 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둘만의 세계였어요. 어둠 속 아무도 모르는 비밀. 2주째가 됐을 때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의 손이 제 몸을 스칠 때 좀 더 오래 머물렀고 제 손등에 그의 손가락이 닿을 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릴 때 그의 가슴이 더 강하게 제 등을 눌렀고 그의 배가 제 허리를 더 꽉 감쌌어요. 그것도 매일 더 단단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우리 둘 다. 3주째 어느 날 버스가 유난히 덜 붐볐어요. 사람이 조금 적었습니다. 저는 늘 서던 자리에 섰고 그도 제 뒤에 섰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굳이 밀착될 필요가 없었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에 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 바로 뒤에 밀착했어요. 제 등에 그의 가슴을 붙였고 제 허리에 그의 배를 댔고 그것도 엉덩이에 눌렀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습니다. 그의. 그리고 저도 피하지 않았으니까 제 선택이기도 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날 종로 3가에서 내릴 때 뒤돌아봤습니다. 그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들렸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버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커피, 대화, 말. 이제 버스 밖에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무서웠지만 궁금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어떨지,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면 어떨지, 그의 이름이 뭘지 모든 게 다음날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8시 15분 버스가 왔습니다.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어요. 비 오는 날은 다들 버스를 타니까 우산 접느라 복잡하고 젖은 옷 때문에 더 붐볐습니다. 탔어요. 발 디딜 틈도 없었습니다. 저는 중간쯤 겨우 자리를 잡았어요. 손잡이를 잡으려는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뒤에서도 앞에서도, 그리고 화정역에서 그가 탔어요.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 회색 코트에 빗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봤어요. 2초, 3초 사람들이 그를 안쪽으로 밀었습니다. 제게로 점점 가까이. 그런데 오늘은 제 뒤가 아니었어요. 사람들 때문에 비켜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왔어요. 정면으로. 심장이 멈췄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사람들이 흔들렸고 그가 제게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가슴에 닿았어요. 처음으로 얼굴과 얼굴이 20cm도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얼굴이 보였어요. 제대로 진한 눈썹, 오똑한 코, 굳게 담은 입술. 4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60대 초반일 수도. 잘 관리된 얼굴이었어요.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죄송합니다. 작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쏠렸고 그의 몸 전체가 제게 밀착됐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배와 배가, 허벅지와 허벅지가 완전히 붙었어요. 그의 턱이 제 이마 위에 있었습니다. 키 차이가 한 15cm쯤 났어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머리 위에서 규칙적이지만 빨라진 그의 심장 박동도 느껴졌어요. 가슴을 통해 제 가슴으로 전해지는 빨랐습니다. 제 것만큼 3분, 5분, 10분 우리는 그렇게 붙어 있었어요.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턱만 보였어요. 그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느껴졌어요. 그의 가슴이 제 가슴을 누르는 감초, 제 불의 지어 위로 느껴지는 그의 단단한 근육, 배와 배가 닿은 곳의 열기, 그리고 더 아래 그의 허벅지 사이에 제 허벅지가 끼어 있었어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 다리가 스쳤습니다. 그리고 느껴졌어요. 그것이 이번엔 제 배에 아주 확실하게 단단하고 뜨거운 것이 슬랙스 위로도 제 바지 위로도 선명하게 느껴지는 압력. 숨이 막혔습니다.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그의 팔이 본능적으로 제 등을 감쌌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큰 손이 제 등 한가운데를 눌렀어요.
저도 모르게 그의 코트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쉽시엠 그의 숨결이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들면 얼굴이 마주칠 것 같았으니까, 아니 입술이 닿을 것 같았으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요? 독립문역에서 사람들이 좀 빠져나갔어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우리 몸이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어요. 갑자기 처음으로 그의 얼굴 전체가 보였습니다. 잘생겼어요. 62세라고 했던가요?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그의 눈빛이 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봤어요. 말없이 하지만 모든 걸 나누고 있었습니다. 종로 3가가 가까워졌어요. 내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헤치고 문 앞으로 갔어요. 버스가 섰습니다. 내리기 전에 뒤돌아봤어요. 그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면서 입술이 움직였어요. 오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커피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오늘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 만나자는 거예요. 버스 아닌 곳에서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학원 수업이 끝나면 어디서 만날까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게 될 거예요. 이름도 알게 되겠죠.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원 수업이 끝났습니다. 몹시 어디서 만나기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약속도 제대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커피라는 말뿐.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종로 3가 버스 정류장. 제가 매일 내리는 그곳. 그가 거기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화장을 고쳤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머리를 매만지고 옷매무새를 정리했어요. 동기가 물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약속 있어요? 되게 예뻐 보여요. 아, 응. 친구 만나. 거짓말이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종로 3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5분 거리. 천천히 걸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서 있었어요. 회색 코트를 입은 채 정류장 벤치 옆에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졌어요. 3m, 2m, 1m.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본 것보다 더 또렷하게 잘생겼어요, 정말. 키도 컸습니다. 178cm쯤 제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처음 제대로 듣는 목소리였어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커피 하실래요? 그가 물었어요. 네,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우리는 걷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하지만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버스 안에선 그렇게 밀착돼 있었는데 지금은 30cm도 떨어져 있는 게 이상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어요. 작은 곳이었습니다. 2층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뭐 드실래요? 아메리카노요. 저도요. 그가 주문하러 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서 손을 꼬고